혹시 요즘 이런 생각 드시나요? 내 나이가 벌써 65인데 이젠 뭘 더 하겠어.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고. 그런데요, 정말 그럴까요?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젊음은 주어진 선물이지만 노년은 스스로 완성하는 작품이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이제야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남의 시선을 벗어나 진짜 나를 찾을 수 있는 나이. 마음껏 배울 수 있고 나누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시간. 바쁘게 살아온 인생에서 깊이 있는 삶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 이제는 늦었다가 아니라 지금이 딱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왜 65세 이후가 인생의 황금기인지 그 7가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생각한 노후는 너무 좁았구나. 지금부터 진짜 내 삶을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함께 시작해 보시죠. 실제 사례 소개 및 공감.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부터 뭔가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닐까? 그런데요, 지금 시작하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사례 1. 김순자님, 70세 평생 그림 한 장 못 그린 주부. 전시 작가로. 김순자님은 68세가 되던 해 남편과 사별하셨습니다.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고 허탈했죠. 그러다 우연히 구청 평생교육센터의 기초 수채화 수업에 참석하셨습니다. 처음엔 손이 덜덜 떨렸고 색조차 맞추기 힘드셨대요. 그런데 1년, 2년 꾸준히 배우신 끝에 지금은 지역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여실 정도의 작가가 되셨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에 저는 살아있음을 느껴요. 눈물도 외로움도 다 물감이 되더라고요. 김순자님의 이 말씀 여러분께도 와닿으시죠? 사례 2. 박재호님, 68세 은퇴 회계사. 유튜버로 제2의 전성기. 박재호님은 40년간 회계사로 일하시다 65세에 은퇴하셨습니다. 처음엔 너무 무료하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죠. 그러다 손자의 권유로 캠핑을 시작하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올렸습니다. 구독자는 처음엔 10명이었지만 지금은 3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진 시니어 캠핑 유튜버가 되셨습니다. 젊었을 땐 돈을 위해 살았고 지금은 자유를 위해 살아요. 그의 영상엔 언제나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아버지 보고 싶어요. 나도 이렇게 늙고 싶어요. 박재호님은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게 지금 내 삶의 이유입니다. 어떠셨나요? 이분들이 특별한 분들이라서 가능한 걸까요? 아닙니다. 단지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박수를 쳐주지 않아도 하루에 10분이라도 내가 원하는 걸 해보는 것. 그 용기에서 진짜 인생은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나로 사는 건 65세 이후부터였다고. 3. 문제점 부각. 앞서 보여드린 사례들 감동적이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은 정말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노년의 현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우울감, 무기력, 외로움, 삶의 의욕 상실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특히 65세 이상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60대 이상 어르신의 하루 평균 TV 시청 시간은 5시간 이상으로 외부 활동이나 소통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꿈꿨던 노후의 모습일까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젠 뭘 해도 늦었어. 내 몸도 내 맘도 예전 같지 않아.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 민폐되면 안 되잖아.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면 다행이지. 뭘 더 바라겠어. 이런 마음 이해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터를 위해 살아오신 당신. 이제 와서 나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게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에도 평균 20년 이상을 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준비 없이, 목적 없이 흘러가듯 살아가면 몸과 마음은 점점 더 빨리 늙고 무너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65세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롭게 짓는 두 번째 인생의 첫 페이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전문가들의 조언과 함께 65세 이후를 진짜 인생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 조언. 지금 이 순간 그래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심리학자 최진영 교수 서울대 심리학과. 노년기는 단순히 인생의 끝자락이 아니라 감정의 안정과 자기 이해가 가장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실제로 65세 이후부터 불안, 분노, 경쟁심이 감소하고 자기 수용, 감정 조절 능력이 급격히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시기가 인간관계나 내면적 성장의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김은하 박사. 65세 이후 뇌는 사용하기에 따라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기억력, 집중력은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고, 낯선 활동이나 새로운 경험을 꾸준히 하면 치매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조금씩 배우는 습관이 뇌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정윤아 교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은 바로 자기 효능감입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나는 아직도 가치 있는 존재야라는 내면의 확신입니다. 내가 세상에 여전히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자각이 노년기의 행복을 좌우합니다. 공통된 조언 요약. 배우기. 뇌를 자극하고 정체성에 활력을 줍니다. 나누기. 사회와의 연결감을 회복시켜 줍니다. 움직이기. 몸과 마음의 퇴화를 막고 자신감을 줍니다. 그럼 이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실제로 어떻게 삶을 바꿔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65세 이후가 진짜 인생인 7가지 이유는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제로 삶을 바꾼 수천 명의 실천에서 나온 지혜입니다. 준비되셨다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론. 65세 이후가 진짜 인생인 7가지 이유를. 1. 더 이상 남 눈치 안 보고 내 인생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인식? 평생 남 눈치 보며 살아왔죠. 부모, 자식, 회사, 사회. 한 번도 제대로 나답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 마치 쓸모없는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을 받으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더 이상 누구의 평가나 기준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시기가 찾아온 겁니다. 본질적 통찰. 65세 이후는 역할이 아니라 존재로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자식의 부모, 회사의 직원, 배우자의 반쪽. 그런 역할이 아닌 온전한 나로 돌아올 수 있는 어쩌면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시 사례. 김명자님 66세. 김명자님은 평생 주부로 살아오시다 65세에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누가 내 글을 읽겠나 싶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할머니 글이 따뜻하다며 응원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제는 주 2회씩 글을 올리시고 매달 본인의 일상을 담은 작은 에세이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이제야 진짜 나로 살고 있는 기분이에요. 이분처럼 작은 선택 하나가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전문가 한마디. 심리학자 송정연 박사. 은퇴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남의 기준에서 벗어난 자기 목표 세우기입니다. 그 목표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 10분 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종이 한 장을 꺼내어 적어보세요. 지금까지 남에게 맞춰 살면서 미뤄온 것들. 그중 가장 작은 것 한 가지를 골라 이번 주 안에 한번 실행해보세요. 얘 혼자 카페 가보기, 취미 클래스 알아보기, 혼자 영화 보기 등. 그리고 그 순간을 꼭 기록해보세요. 사진으로, 글로, 혹은 그냥 마음속에라도. 그게 바로 내 인생 되찾기의 첫걸음입니다. 이제는 남들이 정해준 인생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기획자이자 주인공이 되는 시기입니다. 더 늦기 전에 진짜 나다운 인생의 첫 장을 오늘 펴보시면 어떨까요? 2. 몸과 마음을 관리하면
누구보다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식 전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젠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아프면 그냥 늙어서 그런 거지 어쩌겠어요. 하지만 현대의학은 말합니다. 나이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관리하지 않아서 더 아픈 경우가 많다. 통계로 보는 희망.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절반 이상이 꾸준한 건강관리를 통해 75세 이후까지 질병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규칙적인 생활, 낮은 음주율, 충분한 수면 등으로 젊은 세대보다 건강한 시니어층도 늘고 있습니다. 즉, 관리하는 사람은 건강하고 관리하지 않는 사람은 병든다. 나이는 숫자일 뿐 습관이 건강을 결정합니다. 실제 사례. 윤정희님 69세 건강체험 유튜버. 윤정희님은 고혈압, 관절염으로 힘든 노년을 보내다 매일 30분 걷기와 스트레칭, 소식 습관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5분 걷기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하루 1분씩 늘리다 보니 어느새 1시간을 걷더니 걷더라고요. 지금은 건강 콘텐츠 유튜버로 다른 시니어분들의 건강관리 습관을 공유하고 계십니다. 몸이 좋아지니까 마음도 밝아졌어요. 살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전문가 조언. 스포츠의학 전문의 이지훈 박사. 60대는 체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기가 아니라 재건축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특히 하루 30분 운동, 균형 잡힌 식단, 명상이나 호흡 운동 등은 심장질환, 우울증, 치매 발병률을 획기적으로 낮춥니다. 운동은 약보다 효과가 빠르고 평생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입니다. 실천 가능한 방법.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1. 하루 10분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아파트 복도, 동네 공원, 비 오면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라도 좋습니다. 2. 식사 시간 줄이기 앤드 소식하기. 과식 대신 양보다 질에 집중하세요. 가볍게, 천천히, 감사히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3. 하루 1분 숨 고르기 실천하기.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오늘 하루 내 몸에 고맙다고 말해보세요. 몸이 회복되면 마음이 따라오고 마음이 좋아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65세 이후에도 관리하는 사람은 더 건강하게, 더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3. 관계를 다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너무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직장, 거래처, 친척, 동창, 부모, 시댁, 처가, 자녀, 친구, 부모까지. 사실 좋아서 만나는 사람보다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쩔 수 없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나이가 된 겁니다. 관계 재정비의 기회. 65세 이후는 더 이상 의무적인 관계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시기입니다. 가식적인 모임, 피곤한 인간관계, 마음이 불편한 사이. 이젠 그만 놓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말 없이 있어도 편안한 사람, 나를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과 더 자주, 더 깊게 만나셔야 합니다. 실제 사례. 이나모님, 71세 친구는 3명만 있어도 됩니다. 퇴직 후 50명이 넘는 단톡방을 나가고 매달 보던 고교 동창회도 끊으셨다는 이나모님. 술자리에서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은 없고 남 얘기, 정치 얘기, 돈 자랑뿐이었어요. 문득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요. 지금은 친구 딱 3명과 매주 아침 동네 뒷산을 같이 걷고 때로는 말없이 같이 앉아 커피를 마십니다. 적은 사람이 더 깊어요. 지금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해졌거든요. 전문가 조언. 정미연 상담심리사.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질이 삶의 만족도를 결정합니다. 노년기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보다 함께 있어도 마음을 나누지 못할 때 더 크게 다가옵니다. 진짜 친구는 많을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단 한 명만 있어도 노년은 훨씬 따뜻해집니다. 실천 가능한 방법.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이 관계는 나를 웃게 하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게 되는 관계는 천천히 줄여보셔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기. 연락이 없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나부터 잘 지내시죠? 한마디 먼저 건네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도 친구처럼 대해주세요. 외로움을 무조건 채우려 하지 마시고 차 한 잔, 산책, 글쓰기처럼 나와 친구 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진짜 관계는 내가 힘들 때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중 하나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셔야 합니다. 이제는 관계도 선택의 시대입니다. 더는 끌려가지 마시고 당신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세요. 4. 배움의 즐거움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배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를 놓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배움은 나이에 상관없다. 신경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배우는 행위 자체가 뇌를 젊게 만든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는 새로운 연결 회로를 만들고 우울감은 줄고 치매 예방 효과도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배운 내용 자체보다 배우는 자세와 과정입니다. 실제 사례. 박옥자님, 72세 평생 처음 한글 배우기. 박옥자님은 70세에 처음으로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한글 교실에 등록하셨습니다. 글자를 몰라 약 봉투 하나도 못 읽고 버스를 잘못 타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손주한테 편지도 쓰고 스스로 책도 읽게 되었어요. 그분의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은 내 이름을 내가 쓴 날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움은 나를 다시 살게 합니다. 도자기, 글쓰기, 스마트폰 사용법, 영어, 악기, 사진, 뜨개질.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미뤄왔던 것을 지금이라도 해보는 용기입니다. 전문가 조언. 교육심리학자 이선영 교수. 65세 이후의 배움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자존감 회복의 과정입니다. 배움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주는 일이며 새로운 사회적 관계, 성취감, 삶의 방향성을 모두 회복하게 돕습니다. 실천 가능한 방법.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1. 배우고 싶었던 것을 한 가지 떠올려 보세요. 그림, 글쓰기, 스마트폰, 여행지 역사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2. 가까운 평생학습센터나 구청, 주민센터를 검색해 보세요. 많은 강좌가 무료 또는 소액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업을 듣는 것 자체가 행동하는 삶의 증거입니다. 3.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변화입니다. 배움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움은 나는 아직 성장하고 있어라는 인생 최고의 선언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당신은 이미 다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5. 사회에 기여하며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어느 순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인가? 하지만 그건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사회는 당신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세대는 경험의 보물창고입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삶의 지혜, 직업 경험, 인생 통찰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자산을 누군가에게 나누는 순간 당신의 존재감은 다시 빛나기 시작합니다. 실제 사례. 김영수님, 69세 퇴직 후 중학생 멘토로 활동. 김영수님은 대기업 인사팀에서 35년간 근무하시고 퇴직 후 지역 청소년 센터에서 진로 멘토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엔 말도 안 붙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조용히 옆에 앉아서 얘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점점 마음을 열더라고요. 지금은 김 선생님 덕분에 꿈이 생겼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람을 느낀다고 하십니다. 전문가 조언. 사회복지사 윤서진 선생님. 자원봉사나 사회참여 활동은 노년의 외로움, 우울감, 무력감을 근본적으로 줄여주는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실제로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노년층은 삶의 만족도, 건강, 인지 능력, 정서, 안정감이 모두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시 사회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끼는 순간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회복하게 됩니다. 실천 가능한 방법.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1.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경험, 기술, 정서적 공감, 단순한 시간도 모두 소중합니다. 2. 근처 복지관, 도서관, 지역센터의 봉사자 모집 공고를 살펴보세요. 글 읽기 도우미, 아이들 급식 봉사, 외국인 대상 한국어 도우미,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 다양한 참여 기회가 있습니다. 3. 이 나이에 내가 뭘이란 생각은 버리시고 내가 있으니 이 자리가 따뜻해진다는 믿음을 가져보세요. 인생의 마지막 챕터는 혼자 조용히 사라지는 장면이 아니라 다시 누군가를 빛나게 하는 장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의 중심에는 바로 여러분이 계십니다. 6. 인생의 속도가 아닌 깊이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땐 늘 시간에 쫓기며 살았습니다. 아침이면 허겁지겁 출근하고 일과 인간관계에 치이며 하루가 휙 지나가곤 했죠. 그런데 65세 이후 비로소 인생은 속도에서 깊이로 전환됩니다. 삶을 천천히 깊게 바라보는 힘. 아침 햇살이 따뜻하다는 걸 느끼고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특권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빨리 해낼 필요도 누군가보다 앞서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느끼고 얼마나 충실히 살아내느냐입니다. 실제 사례. 박정희님, 74세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날의 기적. 박정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엔 하루를 바쁘게 보내야만 뿌듯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차 한 잔을 온전히 음미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꽉 찬 것 같아요. 그녀는 아침마다 명상과 일기 쓰기, 오후엔 동네 산책과 그림 감상을 즐기며 누구보다 느리게 그러나 누구보다 풍성하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전문가 조언. 정수연 명상치유 전문가. 노년은 인생에서 가장 고요한 시간입니다. 이 고요함은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스스로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정수연 선생님은 하루 10분의 침묵 명상, 나 자신에게 안부 묻기 같은 루틴이 노년의 정신 건강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실천 가능한 방법.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 10분 핸드폰을 보지 않고 조용히 차 한 잔 마셔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존재만 하세요. 자기 전 하루 중 가장 고마웠던 순간을 적어보세요. 오늘도 괜찮았어. 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속도를 줄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속도를 줄일수록 인생은 더 진하고 더 아름다워집니다. 이제는 이기기보다 이해하는 삶, 빨리 가기보다 깊이 느끼는 삶을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인생의 진짜 아름다움은 천천히, 조용히, 깊이 머물 때 보입니다. 그 아름다움 속에 지금 여러분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7. 오늘 하루를 더 소중히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늘 내일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내일 뭐 먹지? 다음 달엔 뭐 하지?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눈을 떴을 때 창밖의 햇살이 반갑고 아침밥의 따뜻함에 마음이 놓이고 꽃 하나 피어 있는 걸 보며 웃음이 나고 젊은 날에는 놓치기 바빴던 일상이 이제는 가장 큰 행복이자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65세 이후는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존재하는 삶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실제 사례. 정남수님, 76세 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정남수님은 남편과 사별한 뒤 매일 아침 작은 정원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꽃이 피고 지는 걸 보면서 인생도 참 닮았구나 싶어요.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내는 것, 그게 요즘 제일 큰 기쁨이에요. 그녀는 이제 무언가를 이루는 것보다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는 게 가장 큰 의미라고 말합니다. 전문가 조언. 김진영 노인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노년기는
인생의 속도계를 내려놓고 지금 여기에 충실하게 사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는 하루를 기록하는 습관만으로도 삶에 대한 감사와 안정감이 크게 증가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매일을 의미 있게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우울감과 불안감은 크게 줄어듭니다. 실천 가능한 방법.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매일 아침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잠들기 전 오늘 내가 웃은 순간은 언제였지? 적어보세요. 하루에 단 3번 고맙습니다를 입 밖으로 내어 말해보세요. 대상은 타인이어도 좋고 자기 자신이어도 좋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오늘이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삶의 지혜를 가진 분입니다. 65세 이후의 하루하루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당신만의 인생 작품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를 선물처럼 껴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이유 다시 한번 되짚어 볼까요? 1. 더 이상 남 눈치 안 보고 진짜 나로 살 수 있고 2.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고 3. 원하지 않는 관계는 놓고 진짜 사람들과만 연결될 수 있으며 4. 배우고 싶었던 것을 지금 마음껏 배울 수 있는 시기이고 5. 사회에 기여하며 존재의 의미와 자존감을 되찾을 수 있고 6. 이제는 바쁘게가 아니라 깊이 있게 살 수 있고 7. 무엇보다 오늘 하루를 누구보다 소중히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절대 언제 끝날지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65세 이후는 우리가 진짜로 삶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지혜를 나누고 나답게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늦은 것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인생의 본질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바로 시작하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작은 실천 하나면 됩니다. 오늘 하루를 어제와 다르게 살아보는 것. 그게 진짜 인생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특히 지금 65세 이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으신 분, 혹은 부모님께 용기와 응원을 드리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5세 이후 당신의 인생은 다시 피어납니다. 오늘 당신의 진짜 인생을 시작해 보세요.